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원포인트 노동경제학 특강 육아와 경제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역시 인공지능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육아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부부가 같이 자녀를 아기서부터 이렇게 양육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그려주고 있네요. 자, 이거 우리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는 그 약간 특강식으로 되어 있는 파트 보론에 나와 있는 것이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육아라고 볼 수도 있고요. 회사 다닐 때 통근 시간 있잖아. 그걸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육아뿐만 아니라 문제선 통근 시간이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문제 얘기할 때는요. 24시간을 다 우리가 여가나 노동을 한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잠자는 시간,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뭐 한 몇 시간 주무세요? 4시간? 6시간? 아무튼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원래 잠은 푹 자야 된다고 하지만 수험생활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근데 줄여가지고 단기간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데 직장을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생존을 위해서 잠자는 시간 이런 거 빼고 근데 회사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육아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경제활동 참가를 오히려 줄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 내용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배경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경제활동 참가에 지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6살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이거는 교수님 교과서 약간 옛날 교과서긴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실었습니다. 그런 여성들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통근 시간이 소요되는 경제활동 참가 예정자 같은 경우는 육아라는 이런 문제와 또 통근 시간의 존재가 경제활동 참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취지가? 이거 뭐 똑같은 패턴으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뭐냐? 그래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다양한 경로로 설명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실린 내용까지만 제가 정리해드리면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근로자라든가 타가시설 이용 때문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여성 근로자 자녀를 좀 데려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뭐 6시 이러면 안 되고 좀 4시에 퇴근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통근 시간이 지나치게 긴 조건 하에 경제활동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최대 공급 가능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 여기에서 일부는 육아에 사용하거나 타가시설에 자녀를 보내거나 뭐 애들을 보내고 데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통근 시간만큼 노동 가능한 시간이 축소됩니다. 자, 그럼 여기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이라 보면 보통 L이 노동, 뭐 여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교수님 책에서는 요 L 자체가 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가면 여가 시간이고 거꾸로 갈수록 당연히 노동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뭐 다양하게 돼요. 이 책을 쓰신 교수님께서는 여가를 A라고 해서 쓰기도 하니까. 오케이?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요 기울기는 뭐라고 기울기? 기울기는 임금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임금률은 그대로 있는데 예산선이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교수님 책에 뭐 W0, W1 이렇게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살짝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있었고 효용 극대화는 요 점이 효용 극대화가 되었었어요. A라고 쓸게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축소가 됩니다. 이만큼 축소가 돼. 그래서 새로운 예산선 하에서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임금률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버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어버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이쪽 부분의 영역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점은 선택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여기다 B점이라 할게요. B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아예 여가만 누리고 근로시간이 빵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거와 비슷하게 내가 뭐 2시간이라도 일을 했다 그러면 여길 선택하게 되면 효용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노동 공급과 관련한 또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해서 어떤 외부적인 충격, 제약 조건이 발생했을 때 예산선이 어떻게 변하고 여기서는 시간 제약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걸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거를 우리는 말로 설명하고 그래프로 설명하고 뭐 수식이 교과서에 없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여기다 역시 목적식과 제약식 써줘서 설명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식, 제약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여기 보시면 최대 소비 가능한 시간이 뭐 24시간이다 그러면 그게 16시간을 줄어드는 거 맥스 시간, 그거를 하나 옆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